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수단 사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수단이 수단에서 독립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최근 일주일여 만에 내전 상황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종족 갈등과 소유 이권 문제 두 가지가 결합해서 정부군과 반군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반군이 주요 석유 생산지를 장악하고 또 정부군은 거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세를 준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반군이 장악한 도시에 더 많은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로 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정부군과 반군 양쪽 지도자들한테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은 정부와 반군의 대화를 돕는 특사를 파견했고 상황에 따라서 군사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과 이웃한 나라들은 외교관을 보내서 현재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을 보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빛부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력 284명의 한빛부대는 공병부대 중심이라서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화력을 보강하려고 조만간 화기와 탄약을 군용기에 실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일단 급한 대로 미군하고 또 일본의 육상자위대한테 탄약을 지원받았는데요.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탄약 지원에 대해서 해외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무기 수출 3원칙을 예외로 간주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일본의 노림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한빛부대는 아직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또 반군 측에서도 유엔에 대해서만큼은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반군들이 한빛부대 주둔지 주변에 접근하고 있어서 경계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AK 소총을 개발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소총의 명품 칼라슈니코프 자동소총 개발자로 유명한 칼라슈니코프가 94세를 일기로 운명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요. 1947년에 AK-47을 개발해서 소련군의 표준 개인화기가 됐습니다.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한 총인데요. 만드는데 돈도 적게 들고 또 물에 젖는다거나 모래가 들어가거나 진흙에 빠져도 잔고장이 안 나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소총이었습니다. 20세기의 최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썼던 따발총이라는 총이 바로 이 AK-47인데요. 주로 공산권의 군인들 그리고 이슬람 무장 세력 또 아프리카의 반군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기라는 거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에 남는 혁신적인 발명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라크에서 있었던 TV방송국 자폭 테러 사건 이 상황도 전해주실까요? 무장계한들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쪽에 있는 한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자폭 테러를 저질러서 언론인 5명을 살해했습니다. 살라 알딘 위성TV 방송국 정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또 이 정문에서 건물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보도국장, 편집 에디터, 프로듀서 이런 고위급 임직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라크는 재작년 미군 철수 후에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분쟁,
또 정부군과 알카에다 관련 무장단체들의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거의 매일 테러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부쩍 늘어나서 지난 3개월 동안 12명의 이라크인 기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든 혼란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바마 케어를 지지한다는 답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떨어진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바마 케어에 반대한다는 답은 62%였는데요. 반대가 60%를 넘은 것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행일이 임박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불만들이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장벽들을 넘어왔는데요. 산 넘어 산이로군요. 그동안 위헌 소송도 이겨냈고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대 때문에 맞게 됐던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중단 사태도 이겨냈었는데 정작 실행 단계에서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게 60%의 의사들이 60% 정도의 의사들마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좋은지 나쁜지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들이라든지 또 야당의 비판에 지속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습니다. 또 등록하는 웹사이트에 한동안 문제가 있었고 민간 보험사들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비판적인 사설을 썼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서 일본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신문이 나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진보 쪽을 대표하는 아사히 신문은 어제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역설한 것은 국민 통합이었지만 지금까지 보면 국민 통합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정보기관의 부정한 선거 개입 의혹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짚었는데요. 난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보수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도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연행 문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가 아니라 강경제세로 임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과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일본 소식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왕과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아키히토 일왕이 어제 80회 생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일본국 헌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담긴 평화와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계승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전날 아베 총리가 밝힌 개헌 의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베는 NHK 방송에서 개헌은 내 평생의 과업이고 무엇을 해서라도 이루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베가 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개헌이란 말은 많이 들어갔고 대신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NHK의 발언을 보면 역시 아베의 내심은 개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키히토 일왕이 호언파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은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야 되니까 일왕이 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아베가 무리하게 개헌 쪽으로 움직인다면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호언파들이 뭉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왕은 지금까지 현행 헌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었는데 왕이 정치에 직접 개입은 못하니까 직접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베한테 부담을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단 일본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현재까지 개헌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